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화이자와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둘 다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진정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증시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중에서 이제 화이자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화이자의 치료제 약효가 보다 더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은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머크의 비중은 이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머크 같은 경우에도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 약 자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승인을 내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머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쪽에서 효과가 너무 낮다, 우리 이거 통과시켜줄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화이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집중해서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리오프닝, 한국으로 치면은 위드 코로나 이쪽 관련주들이 꿈틀꿈틀하는 게 보여지고 있죠. 지금 특히나 항공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항공 화물운임이 뭐 역대 최고를 찍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대감까지도 주가에 녹아들게 된다면, 나름 괜찮은 모습 한 번 정도는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11월 개인 소비 지출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5.7%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5천 건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미국 쪽에서 저축이 많이 떨어지고 개인 소비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보복 소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물가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 양 자체가 늘어나는 이런 걸로 좀 보여지곤 하거든요, 저는. 아무튼 떨어지는 돈은 많아지는데 나가는 돈도 많아지다 보니까 일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완전 고용까지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개념인데, 근데 이제 그래도 고용 자체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완전 고용 단계까지는 차근차근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용 쪽이 인플레이션의 큰 요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나쁠 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대 두산 인프라가 올해 국내 매출 6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각종 건설사들에서 이제 내년부터 공사를 많이 진행을 할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 때문에 선제적으로 장비를 사놓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그 각종 건설사들의 매출로 연결이 된다라고 치면은 그 시멘트부터 해서 철근, 그 하이빔이라고 하나요? 그 건설할 때 들어가는 철근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가구 죄다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현대 두산 인프라 여기에 매출이 올라가는 거는 건설 업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삼성전자가 속도 2배 빠른 고성능 SSD를 개발했다라고 해요. SS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버 쪽이랑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성능 좋은 거 나왔으니까 성능 좋은 SSD 여기 상용화가 되게 된다면 주문이 많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아무래도 개발 초창기이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게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실적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국내 아파트 가격이 꺾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두산 인프라 이 건설 기계 매출 많이 나온 거 이랑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 자체가 내년에 많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성장률을 5.4에서 5.1로 내린다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중국에서 지금 세계 최대 히토류 기업을 이제 출범한다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중동은 석유가 있다면 우리한테 히토류가 있다고. 히토류를 무기화해가지고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영기업이라고 하네요. 국영기업. 예, 국영기업들 같은 걸로 좀 덩치 크게 해서 움직이는 걸로 대응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의 국영기업들 중에 덩치 큰 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쪽 관련해서 엮이는 한국 기업들, 이들 어떻게 움직일지 집중해서 보시면서 전략 대응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터키 쪽이 달러를 풀어갖고 환율을 방어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외환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IMF 보면은 달러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방어하겠다 얘기했는데 안 됐잖아요.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찾아보시면 나무위키에 잘 나와 있긴 한데 터키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봐서는 이쪽도 많이 몰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네요. 자, 근데 터키랑 한국은 지금 통화 수합이 지금 걸려 있는 게 있죠. 뭐 손해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국가 대 국가 간에 맺은 계약이고 그리고 그 정도 타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한국에는 영향이 많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게 하루에서 이틀 정도 단기 파동은 줄 수 있어도 만약에 터키가 진짜 수합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주식시장에 악영향까지는 안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 휴장한다라고 하니까 오늘 미국 시장을 갖고 그리고 여기다 중국 시장 조금 더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 분석 조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서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좀 내용이 많았죠?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시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리포트 같이 공부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정도 찝어서 가지고 오는 거랑 의심 가는 섹터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보는 거. 실제로 제가 저저번 주랑 저번 주에 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GSE가 최근에 상한가 갔다가 오늘 좀 빠지고 있죠. 이런 거 또 한 번 토요일 날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일단 한국 BNC 오늘은 뭐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이 되는 그림은 안 보여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흐름을 좀 지켜보면 좋을지 하나씩 찝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나온 뉴스를 보자면 지금 화이자 승인 소식에 한국 BNC 주가 영향 있나?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머크도 허용이 됐고 한국 BNC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화이자, 화이자 제품 역시도 미국의 긴급 사용 승인이 허가가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장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체크를 드리면 화이자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크는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화이자가 얼만큼 속도를 내서 이 시장을 잡아먹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제품을 낸다라고 쳤을 때 이 화이자 제품과 비교를 해서 얼만큼의 메리트가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이 화이자보다 효능이 떨어진다면 가격이 하나로 싸야 되는데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돈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죠. 그러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가격을 떨어뜨려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실적은 예상 기대했던 것보다 떨어져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나오는 데이터 분석 확실하게 나온 거 없잖아요. BNC에서. 안트로피논을 나오는 거 보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트로키논을 관련해서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안트로키놀이라는 원료가 이 코로나 말고도 다양한 부분에 이제 쓰려고 개발을 하고 있던 그러한 원료였잖아요. 코로나 플러스 다른 쪽에서 효능이 있다라는 소식이 만약에 들려오게 된다면 이 원료 공장을 만들어 놓은 거에서 추가적인 매출 또한 발생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진짜로 이게 상용화까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 이 효능들이 어떻게든 이제
발생이 될 텐데 거기서 이번 백신처럼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써먹을 것이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좀 장기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러면 한국 PNC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수급창으로 보았을 때 딱 볼 수 있는 게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던 아직 투시는 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얘네들 안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투시는 단기성 자금이에요. 근데 왜 안 팔았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그거를 기대하고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건 이제 각자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의 무언가를 얘네가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자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특이했던 점이 있다면 야 금융투자가 이 고점에서 팔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다시금 금투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팔았던 이 금투랑 여기서 사는 금투랑 약간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지금 수급 자체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매도한 물량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큰 변동은 없었어요. 그냥 하루 쉬어가는 날이 아니었나? 마이너스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나? 그러면 이 안에서도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투신, 이거 계속 이어지느냐, 그리고 금융투자 또 들어오느냐, 외국인 플러스로 바뀌어주느냐, 요 세 가지를 체크하면서 보면 되겠죠. 갑자기 사모펀드에서 플러스 나오면 너무 좋긴 한데, 근데 뭐 여기는 아직 그렇게 그럴싸한 뭐 그런 움직임이 보이진 않아가지고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어쩔 수 없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한국 BNC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변동이 워낙 커가지고 작은 봉 하나에도 퍼센테이지가 커서 많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의견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21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어떠할까 싶어요. 흐름이 한 달 평균이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바닥까지도 다 잡아줬는데 굳이 팔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21선 이탈하면은 여기서는 비중조절 좀 들어가야겠죠. 근데 지금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된다면 이제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이제 보면요. 지금 1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21선이 올라와 줄 겁니다. 그리고요. 61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곧 있으면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61선이 떨어지면서 이 가운데에는 121선이 이렇게 움직여 주겠죠. 그리고 현 위치는 매물을 소화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물려있는 사람들 탈 사람은 털고 살 사람은 사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 시간이 더 흐른다라고 치면은요, 요 그림에서 이제 나머지 다 정배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61선이 하향하다가 물론 이전에 이렇게 위쪽에 있다라고 했을 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60일마저도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힘을 정말 크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위치에서 봐야 될 건 뭐가 될까요? 이제 막 추세도 돌고 있고 흐름 뭐 나쁘지 않아.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 가면은 정배열 이쁘게 될 것 같아. 21선 이탈 전까지만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 더 빠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편하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정말로 매물 소화하면요 위에가 많이 비어 있어요. 매물대가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얇아요 매물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쉽게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저점에서 산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들.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는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걸리는 모습들이 하나씩 보여지긴 할 거예요. 그래도 추세 타면은 이 위가 얇기 때문에 쭉쭉 올라가는 그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일단은 쫄지 말고 이 위에서 잘 지켜주는지를 1순위로 보면서 21선 위에 있으면 좀 홀딩하면서 지켜보는 전략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각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물로 연결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어갖고 힘드실 거예요. 지금 연말이기도 하고 웬만하면 이제 딱 올해 폐장되기 전에 좀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한국 BNC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내년 초에 좋은 모습 나오면 어쨌든 올해 한 해는 좀 시작이 좋네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 파이팅 하면서 좋은 결과물로 연결을 해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독자 10,000명 돌파하면요. 내년 1년 정도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한 10종목 정도를 지금 꼽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계속 이것보다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지금 업로드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딱 영상을 찍게 되었을 때 제가 생각을 하는 가장 좋은 종목들로만 10가지로 딱 꼽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촬영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구독자 10,000명을 달성을 해야 돼요. 지금 9,000명 중반 돌파했잖아요. 여러분 구독 한 번씩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0,000명 하면은 진짜 좋은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 요거 기대하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눌러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드린 주정남이었고요. 크리스마스인데 저는 올해는 혼자네요. 여러분들은 따뜻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며 전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